네, 반갑습니다. 불경 칼리 수련회 총괄지도사범 김대용 원장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이제 유튜브에 제가 이제 구독자분들께 질문 받는다고 해서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이게 제가 좀 질문을 오해하신 게, 요 번호 주제 안에서 궁금한 사항들은 좀 디테일하게 아무거나 질문해 달라 이 말이었는데, 이제 요 5가지 번호 안에서 고르는 건 줄 알았나 봐요. 예. 한 분은 제가 지금 이제 올린 공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 틱톡에서 저는 이분을 봤는데, 사카구치 타쿠라고 일본 유튜버가 있는데, 액션도라고 명명한 스턴트 무술을 컨텐츠를 찍더라. 그래서 이제 무기술 영상이 있더라. 실제 스승이 자위대 출신인데, 제가 그랬죠. 현대 군인들은 이제 총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마스터 레벨이 될 수가 없어요. 예. 어쨌든 그래서 이제 요런 거 좀 그 리뷰를 이제 받고 싶다, 이제 이렇게 질문 올려주셨어요. 요거는 제가 안 그래도 전에부터 좀 흥미가 있었던 부분이라서 좀 왠지 그럴듯해 보이거든요, 스턴트 무술이라는 게. 근데 이제 대부분 뭐를 이제 얘기를 하셨냐면, 본인한테 잘 맞는 무술 추천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것과 연계해서 호신용품은 뭐가 있는지 궁금하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각 무술마다 이제 잘 맞는 거를 체형이나 그 다음에 이제 생활 라이프스타일과 그 다음에 이제 체형에 맞게끔,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의 백그라운드죠. 그러니까 본인의 기존의 무술 경력과 이제 잘 어울려질 수 있는 이제 무술 추천하는 영상을 시리즈로 올려드릴게요. 이제 시리즈로. 첫 번째는 이제 크라브마가예요. 크라브마가. 그래서 크라브마가에 잘 맞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이런 분들은 절대 크라브마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안 맞는 건 없어요, 사실은. 누구나 다 그 무술 해도 되고. 근데 이제 본인이 이제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나, 그 다음에 이제 백그라운드가 되는 본인의 무술 경력 사항들이 좀 더 잘 맞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거. 저는 그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추천을 드릴게요. 그래서 굳이 제가 생각하는 그 부분 외에도 누구나 다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러이러한 분들은 좀 더 상생이 잘 될 것 같다, 좀 더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요런 거 위주로 이제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을 좀 고민을 하다가, 이제 크라브마가라는 이스라엘 무술은 아니죠. 크라브마가 무술 개념으로 보긴 힘들어요. 어쨌든 크라브마가라는 이제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에 이제 좀 더 잘 들어맞는 분들, 이런 분들이 하면 좀 더 시너지가 날 수 있는 분들, 그거를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무술 추천 코너는 크라브마가입니다. 크라브마가의 본질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제 크라브마가 지도자분들이 이제 무술이라고 이제 홍보를 하죠. 근데 왜냐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무술 말고 이게 어떤 상황 모의 훈련이다 이래 버리면 이해도 잘 안 갈 뿐더러, 그 다음에 이제 가르칠 때 이제 어쨌든 스파링 요소도 넣어야 되고 뭔가 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냥 편하게 무술이라고 표현하는데, 제가 이제 기존의 무술 개념은 아니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하는 건, 크라브마가 안에 기술 체계는 단일 중심 축이 없어요. 단일 중심 축이 없이 그 상황에 맞게끔 다른 여러 가지 무술의 장점을 따온 거예요. 기술 체계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크라브마가의 손을 버스팅이라고 하죠. 손을 동시에 뻗으면서 디펜스 하면서 공격하는 거 있죠. 그게 칼리에는 사피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전통 무술에도 있는 개념이에요. 근데 그게 리스크가 커요. 방어와 동시에 공격을 했을 때 두 손을 다 쓴 상태가 되기 때문에 리스크가 커서 전통 무술에서는 잘 안 쓰는 개념이에요. 근데 이제 어쨌든 크라브마가 안에서는 그러한 다른 무술의 기술 체계를 그 상황에 제일 적합한 형태로 따온 거예요. 짜깁기를 한 거예요. 이것저것, 이 무술 저 무술을. 그래서 제가 말하는 무술의 중심 축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저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인데, 어떤 무술이든 그게 어떤 어떤 다른 분야의 교육이든지 간에, 교육 프로그램 안에는 교육 프로그램의 중심 축이란 걸 먼저 설정을 해놓고 거기서 파생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볼 때 팔극권이나 태극권이나, 그 다음에 이제 킥복싱이나, 그 다음에 복싱이나, 그 형태를 보면 중심축이 느껴져요. 중심축에서 기술이 파생되고 응용되거든요. 근데
종합격투기 있죠. MMA 종합격투기를 보면 그냥 짜깁기 해놓은 거예요. 이것저것. 그래서 MMA 도장이 처음에 조금 힘들어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중심축이었거든. 그러니까 MMA 도장에 가면 그냥 먼저 뜬구름 잡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종합격투기 도장 체육관에서 이제 팀매대에서 저는 선구자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딱 두 부류로 나눴죠. 이게 킥복싱 그 다음에 그래플링. 그래플링은 그냥 주짓수로 대체하고 대체로. 근데 주짓수로 대체할 수 없는 데는 이제 그냥 그래플링 한 다음에 뭐 노기 주짓수나 레슬링 계통의 개념을 넣는 거죠. 근데 이제 요즘에 대체로 추세가 보면 그냥 킥복싱하고 주짓수 이렇게 믹싱하는 거예요. 그렇게 수업을 만들어 놓고 두 개가 연결되는 지점을 이제 프로 출신자분들이 본인의 경험담을 가지고 만약에 타격을 하다가 갑자기 테이크다운 해야 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형태로 이제 가닥이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MMA 종합격투기는 사실은 중심축이란 게 없어요. 맞죠? 그 룰에 따라서 이 무술 저 무술을 이제 차용해서 쓰는 거죠. 제일 대표적으로는 이제 킥복싱하고 이제 주짓수. 근데 주짓수는 사실은 엄밀하게는 아니고 노기 주짓수죠. 맞죠? 그 다음에 이제 레슬링도 올림픽 레슬링이 아니라 그 무슨 레슬링이 있던데 캐치인가 뭐 저도 그 이제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노기 주짓수 개념처럼 하는 레슬링이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크라브마가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이제 위기 상황에서 뭐 그게 군인이 됐든 일반인이 됐든 여성이 됐든 위기 상황에서 내가 이제 어떤 기술을 써야 될 때 무술 기법을 써서 탈출을 해야 될 때 이제 다양한 무술의 장점들을 짜깁기 해서 넣어 놓은 거예요. 이게 크라브마가라는 무술의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무술 개념이 아닌 거죠. 사실은 중심축이 없어요. 그래서 중심축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장단점이 명확해요. 뭐가 더 좋고 나쁘다는 없어요. 네. 근데 이제 중심축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 쿠도도 마찬가지예요. 쿠도도 차기 종합격투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배우러 갔을 때 이제 타격을 막 배워요. 타격을 배울 때는 뭐 킥복싱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가라데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배우다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제 테이크다운, 유도식 테이크다운 이제 거기서 그라운드로 들어갔을 때 타격하면서 제압하는 거 뭐 이런 거를 격가지로 이제 그라운드처럼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넣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에 전체적인 기술 체계를 잡기가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뭔가 뜬구름 잡는 개념이 드니까 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못 버티고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도에 이제 임사범 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단은 그냥 내를 믿고 한번 따라와봐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2년이나 3년 지나서 이 지금 전체가 계속 로테이션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이제 뭔가 가닥이 잡히면서 이제 이해가 되면서 본인의 스타일이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이런 종류의 무술들이 그런 개념인 거예요. 예. 근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칼리 전통 무술이죠. 그 다음에 킥복싱, 복싱 이런 것들은 자기 중심축이 명확해요. 색깔이.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파생되고 스파링 노하우들이 계속 축적이 되는데 대신에 이제 이런 무술의 단점은 뭐냐면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처가 개인의 역량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개인의 역량에. 근데 이제 차기 종합격투기나 쿠도나 아니면 이제 종합격투기 개념은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제 타격이나 그라운드 상황까지 모두 다 대비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훈련을 받는 형태니까 처음엔 좀 뜬구름 잡는 느낌이 들다가도 그 이제 프로그램이 계속 로테이션이 되고 순환이 될수록 나중에는 점점점 이제 본인만의 스타일이나 본인의 이제 개념 정의가 잡혀져 가는 거죠. 근데 크라브마가는 이게 완전히 극단에 치우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대처하는 게 주가 돼요. 주가. 물론 이제 거기 안에 스파링 코스를 넣긴 하지만 그렇다 보니까 여러 무술이 다 짜깁기로 들어가 있어요. 짜깁기로. 안에 보면 이제 레슬링 기법도 들어가 있고 킥복싱 기법도 들어가 있고 요즘에 이제 주짓수 기법도 넣더라고요. 지도자에 따라서. 그 다음에 이제 칼리 기법도 들어가 있어요. 무기술 기법도 좀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제 크라브마가는 일단은 지도자의 역량이 매우 중요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크라브마가를 가르치는 사람의 백그라운드가 정말 중요하다고요. 이 얘기는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이제 좀 무술 경력이 오래된 분들이 크라브마가를 처음에 접했을 때 받는 인상이에요. 인상.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딱 뭐라고 얘기하냐면 크라브마가 가르치는 지도자의 역량이 제일 중요할 것 같다. 그래서 크라브마가를 가르치는 지도자가 반드시 스파링 중심의 무술 체계를 최소한 10년에서 15년 이상 익힌 지도자가 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에요.
왜냐하면 크라브마가라는 무술 체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짜깁기가 돼 있고 단일 무술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떤 한 가지 중심축을 가지고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꾸준히 수련한 사람이 크라브마가를 가르칠 때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잘 가르칠 수 있다고요. 그걸 보완해서 가르칠 수 있다고요. 그럼 이제 역으로 그럼 어떤 사람이 크라브마가를 하면 도움이 많이 될까? 저 같은 사람이 하면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대한검도의 검도를 이제 그 죽도 들고 스파링 하는 거잖아요. 대한검도의 검도는 주짓수보다 스파링 경험치가 훨씬 더 많아요, 일반인들이. 왜냐면 우리는 처음에 한 달 정도 기술 이제 콤비네이션 처음에 기초 기술 이제 배우고 나서 한두 달 정도 기초 기술 배우고 나서 계속 풀 스파링이에요. 풀 스파링. 도장에 가서 몸 풀고 기초 동작하고 그냥 계속 풀 스파링이에요. 풀 스파링을 통해서 기술 체계를 계속 배워 나가는 형태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20년 가까이 했으니까 저는 그 죽도 이제 양손으로 들고 하는 도검류에 대한 스파링 경험치가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스파링 경험치는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전에 태권도 오래 했었고, 태권도 이제 스파링 중심이잖아요. 태권도 오래 했었고, 그 다음에 그 외에도 뭐 잡다하게 조금씩 했지만, 어쨌든 저는 스파링 경험치 위주로 이제 그런 무술을, 단일 무술을 오래 했고, 그 다음에 그게 다 축적이 돼 있는 상태라서 저는 굳이 크라브마가에서 스파링 경험치를 그렇게 끌어올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 훈련을 통해서 이 상황 저 상황의 효율적인 기술 체계를 훈련해 보는 게 저는 제가 확장성을 넓히는데 훨씬 나아요. 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크라브마가를 하면 상생 효과가 나요. 아니, 누구나 다 해도 돼요. 아까 얘기했듯이 무술 경력이 아예 없는 분들도 크라브마가 해도 좋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대신에 그 지도자가 어떤 백그라운드를 가지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크라브마가라는 무술 자체의 특성이 그러한데, 예를 들면 크라브마가 지도자로 활동하는 분이 뭐 베이스가 되는 무술이 해동검도를 하셨다. 해동검도가 나쁘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동검도는 이제 이 진검술 위주로 하는 거니까 스파링 경험치는 거의 없어요. 요즘에는 이제 장비를 사서 스파링 경험치를 쌓아 보려고 하지만, 이제 해동검도 지도자분들이 제일 난감해하는 게 본인들도 스파링 경험치가 없는 데다가 보호 장비를 개별적으로 구입해야지 스파링을 계속 할 수 있는데, 이제 해동검도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안 잡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 해동검도 협회 높으신 분이 저한테 이제 하소연하신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스파링 경험치를 본인들 사범들도 많이 안 잡혀 있는 데다가 장비가 제대로 안 구해져 있고, 결국은 공용 장비를 써가지고 해야 되는데, 공용 장비를 가지고는 스파링을 매일같이 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기술 체계가 원래는 진검술 위주로만 이제 수련하는 형태다 보니까 본인들도 거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무술을 백그라운드로 가지신 분이 크라브마가 지도자로 활동해버리면 기본적인 스파링 경험치가 없는 형태예요. 지금 이 체계는. 그러니까 그러한 종류의 무술만 같은 종류로만 하신 거예요. 같은 종류라기 보긴 힘들지만. 그러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예를 들면 학기도도 안에 스파링이 있고 학기도 대회가 있었지만, 학기도의 주가 되는 관절기 서서 스탠딩에서 관절기를 꺾어서 넘어뜨리고 휙 날려버리는 그거는 사실은 지금 주짓수와 같은 형태의 스파링 훈련 체계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 학기도인들이 그게 항상 고민이 그거였어요. 근데 학기도를 하시던 분들이 크라브마가 지도자로 활동해버리면 이제 이게 보완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말은. 근데 예를 들면 복싱을 오래 하셨다. 복싱, 이게 스파링 위주로 하잖아요. 타격. 복싱이나 킥복싱을 오래 한 지도자예요. 그러면 이분들이 크라브마가를 하게 되면 그 보완이 된단 말이에요. 보완이. 아니 뭐 주짓수는 유도, 스파링 중심의 주짓수는 유도를 오래 하신 분이 이제 크라브마가 지도자로 활동하면 그걸 보완해서 본인이 크라브마가 상황에 맞게끔 합을 맞춘 형태의 훈련을 시키면서도 스파링 공방의 노하우를 본인이 직접 체득한 거를 이제 격가지로 넣어서 전수를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해도 되고 누구나 다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런 지도자를 찾아가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배우실 때 어떤 분들이 더 좋냐면, 누구나 다 해도 좋지만 이제 뭐 예를 들면 복싱이나 킥복싱, 스파링 위주의 복싱이나 킥복싱을 뭐 한 7년에서 5년에서 7년 이상 했다. 그러면 크라브마가 배우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이제 검도도 뭐 한 3단, 2, 3단 해서 한 5, 6년 이상 했다. 검도도. 그러면 내가 격가지로 크라브마가 배우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갈아타도 상관없어요. 괜찮아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크라브마가 단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예, 엄청나게 많고, 그리고 같은 단체를 할지라도 아까 얘기했던 지도자의 그 백그라운드에 따라서 지도 능력이 이제 많이 편차가 좀 심해요. 이게. 예, 편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크라브마가를 하면 좋은 분들은 이런 분들이에요. 이제 업무 특성상 다양한 변수에 노출되는 환경에 놓인 분들.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뭐 경찰이라든지 아니면 뭐 종군 기자라든지 아니면 뭐 기자라든지 기자분들 뭐 아니면 이제 뭐 사설 탐정, 우리는 이제 불법이긴 하지만 뭐 그 민간인 자격으로 하는 거 전부 불법입니다. 변호사법 저촉돼요. 뭐 행정사가 탐정을 해도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아니에요. 행정사 업무라는 게 매우 좁고 한정적인 분야라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미국에서 사용하는, 미국이나 영국이 사용하는 그런 탐정 업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법률 체계상. 그거는 이제 행정사협회에서 본인들 그거 많이 준비하라고 마케팅상 그렇게 이제 부풀렸던 거지, 우리나라에서는 탐정은 명확하게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변호사만 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법률 체계상. 그래서 이제 그런 업무 특성을 가진 분들은 크라브마가 하면 괜찮아요, 저는. 근데 이제 대신에 가더라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유도나 주짓수 같은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내가 이제 한 5년에서 7년 이상 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확장해야 될 필요성을 느낄 때, 뭔가 다양한 변수에서 확장해서 내가 뭔가 대응할 필요성을 느낄 때, 그리고 뭐 무기술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대응하고, 또 타격 그라운드에서도 어느 정도 내가 뭔가 이해는 바탕이 돼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된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5년에서 7년 이상 단일 무술 경력이,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점에서는 최소 7년 이상인데, 어쨌든 뭐 5년에서 7년 이상 하셨다면 그때는 크라브마가 가시면 너무 좋아요. 어딜 가든 좋아요. 어딜 가든. 근데 예를 들면 이제 무술 경력은 아예 없는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업무 특성상 다양한 돌발 변수 상황에 자꾸 접해야 되는 사람.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변수라는 게 없어요. 저는 집하고 제 회사 사무실만 왔다 갔다 해요. 뭐 변수랄 게 생길 게 없어요. 저는 일상생활이 매우 단조로워요. 그냥 집, 그 다음에 여기 제 회사 와서 이제 업무 가르치고, 제자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뭐 주말에는 제 칼리 제자들 가르치고, 그 다음에 저도 제 운동하는 거는 제가 돈을 내고 가서 운동하거든요. 뭐 요즘에 이제 복싱이나, 그 다음에 주짓수 체육관 같이 가서 운동하고, 그게 다예요. 저는 뭐 변수란 게 없어요. 매일 쳇바퀴 돌듯이 단조로운 일상이니까 저 같은 사람은 아니고. 근데 뭐 예를 들면 다양한 직업군 중에 이제 사람을 많이 만나야 되는 사람, 그 다음에 좀 위험한 뭐 경매 입찰자들, 경매해서 내가 경매에서 뭐 집을 받았는데 이제 뭐 안 나가고 버티고 막 갑자기 막 조폭들을 맞닥뜨려야 되고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변수에 접해야 되는 직업군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괜찮아요. 제가 저번에 저한테 이제 1대1 코칭 문의를 주셨던 서울에, 저는 이제 여기 부산인데 서울에 계셨던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그 분쟁 지역에 커피 사업 때문에 계속 가셔야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배우고 싶다고 요청이 그때 문의가 오셨는데, 이제 이런 분들은 괜찮아요, 크라브마가. 근데 이제 자 보세요. 아까 그런 단점이 있었죠. 세상에 어떤 무술이든지 간에, 어떤 호신술이든지 간에 다 장단점 존재해요. 단점은 전혀 없고 장점만 있어요. 그거는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한 그런 단점이 있었죠, 크라브마가는. 그러니까 교육 체계상 이거는 이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요 기술 저 기술 짜깁기 해서 대응하는 훈련을 하는 게 주다 보니까, 이제 주짓수나 유도나 킥복싱이나 복싱에 비해서는 스파링 경험치나 공방의 이치 부분들이 지도자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그만큼 축적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게, 이제 다른 무술, 단일 무술 스파링 경험치가 한 5년에서 7년 되는 종목을 하신 분들이 가면 너무 좋다는 거고, 근데 무술 경력은 없는데 업무 특성상 다양한 변수 상황에 계속 맞닥뜨려야 되는 분들은, 그런 분들은 무술 경력이 없더라도 크라브마가 체육관에 가도 좋은데, 이제 선별해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이 무술 자체의 단점은 분명히 명확하게 존재하는 부분이 있는데, 본인의 지도자가 본인의 백그라운드 되는 무술 경력이 또 그런 이제 스파링 중심이 아니라 시연이나 합을 맞춘 형태의 중심의 경력을 쌓았던 분이라면 이게 매칭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선택을 할 때 잘 선택해야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 제 기준점상 이제 좋을 것 같은 분은 IKMA라고 있어요. 크라브마가 엘리. 예.
여기 이제 그 대표님이 김명화 대표님이라고 특전사 나오신 분이죠. 이게 제가 저번에 이분하고 이제 카톡을 주고받은 적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그 검도 이제 그만두고 수석사번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이제 저희 공안직 현직자분들이 계속 이제 3단봉이나 나이프 대응 방법에 대해서 뭐 어떤 훈련 체계에 대해서 문의를 하시거나 배우고 싶어 하셔서 제가 그때 고민하다 계속 오랫동안 독학하던 칼리를 이제 지도자 과정을 이수했거든요. 근데 칼리 지도자 과정을 이수해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많이 다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 과정 이수했던 협회에서 이제 뭔가 본의 아니게 이제 나오게 되면서 좀 고민이 많았어요. 이제 소속이 없어진 상태인데, 우리 현직자분들한테 제가 이제 같이 이제 가르치면서 뭔가 훈련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좋을까 고민해 보니까 이제 크라우마가 괜찮은 거예요. 저는 어차피 제가 무기술 스파링 경험치가 워낙 오래된 사람이니까 이제 제 경력, 백그라운드 경력하고 매칭이 정말 잘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김명화 대표님한테 한번 연락을 해봤어요. 이제 저는 부산 사람이고 이분은 이제 서울에 계시니까 이제 여기 지도자 과정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좀 나눴는데, 저는 이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게 본인이 특전사 출신이라고 그걸 홍보 마케팅에 활용을 안 하는 거예요. 아예 안 했어요. 그리고 되게 정직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브라운 벨트 승급했다고 나오는데, 본인이 그때 제가 연락했을 때는 이제 막 이제 이스라엘 처음 딱 가가지고 이제 거기 그쪽 계파에 수장이 되는 분한테 이제 한국 디렉터를 허락을 받고 와서 여기에서 초창기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게 동호회 개념처럼 된 거예요. 본인이 가르쳤지만. 근데 원래는 이제 그런 이제 정식 강사 등급 레벨이 그때는 안 되는 상황이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당연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분이 다른 계파의 크라브마가에서는 지도자 과정이었을 거예요. 지도자였는데 이제 이쪽 계파 쪽에서는 정식으로 FM대로 이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단기 집초를 한 거잖아요, 솔직히. 이거는 이제 제가 검도 배우듯이 그 마스터한테 가서 계속 20년간 막 맞으면서 배우면서 이렇게 수련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단기 집체식으로 간 거잖아요. 맞죠? 근데 왔잖아요. 왔는데 그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를 다 했어요, 저한테. 예. 자기는 이제 무슨 벨트밖에 안 돼서 자기가 이제 지도자 권한을 부여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심사도 전부 다 우리가 이제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거기 이제 이쪽 계파의 수장이 되시는 분한테 이제 고 선생님한테 영상으로 보내서 이제 테스트도 통과받아야 되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이 부산에 내려와서 가르치는 과정이 있는데 거기에 같이 합류를 하셔서 그걸 하면서 이제 지도자 과정을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현지에 가서 이제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렉터 중에 본인이 이제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디렉터가 있고 자격을 부여 못하는 디렉터가 있어요. 경력이 아직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이분은 그걸 솔직 담백하게 다 얘기하신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믿음이 갔어요. 그리고 자기의 군 경력을 절대 1절 말 안 했어요. 1절.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총기를 사용하는 현대 특수전에서는 총기가 주가 되지 뭐 단검이나 맨손 무술이 주가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군 특수부대, 최고 특수부대라는 것도 이제는 조금씩 바뀌고 있지만 그 당시만 해도 그냥 합을 맞춘 형태, 영화식으로 합을 맞춘 형태로만 훈련했지 스파링 중심 체계도 아니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본업 분야에 우리나라에 난다 긴다는 최고 특수부대원분들 다 코칭해봤어요. 그것도 뭐 부사관 분들만 아니라 부사관, 그 다음에 고위급 장교, 그 다음에 그걸 책임져서 교육 프로그램 책임하는 장교분들까지 현직이나 퇴직하신 분들 전부 다 코칭해봤거든요. 그분들 얘기예요, 그분들 얘기. 근데 사실은 이제 홍보상으로는 요즘에 이제 뭐 내가 무슨 군 특수부대 나오면 총기의 마스터인 거지, 마치 총기를 제외한 뭐 도검류나 뭐 맨손 무술의 무슨 살인 병기인 것처럼 막 과대 부풀려지죠. 본인들이 그렇게 부풀리지는 않아요. 그리고 특수부대원들은 그렇게 부풀려지는 거 되게 싫어해요. 자기들이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이 김명화 그 대표님은 이제 본인이 이제 그런 걸 부풀려도 되는데 절대 1절 말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찾아보고 알았어요. 아, 특전사 상사 출신이구나. 이제 그때 알았어요. 그때. 그럼 이제 총기 관련된 부분은 진짜 제대로 된 전문가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이제 초창기였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근데 이제 이분이 이제 부산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한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질문한 거 이제 본인이 사정상 못 오게 되면 결국 제가 서울로 가서 이제 이걸 이제 쫙 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그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업 분야가 너무 바쁘고 제가 이게 메인이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했죠. 안 하게 되고 이제 저는 그냥 칼리 이제 지도자로서 칼리 안에서 제가 보완해서 뭔가 제가 생각하는 단점들을 좀 보완해 나가면 되겠다 싶어서 이제 방향을 바꾼 건데, 저는 이분이 계신 곳을 왜 추천하냐면 이분이 이제 그때 그러고 나서 제가 이제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봤거든요. 어떻게 활동하는지를. 계속 꾸준히 이제 시기별로 이스라엘 가서 이제 거기 마스터 교육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부족한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시간을 할애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레슬링 훈련도 가서 배웠고, 그 다음에 주짓수도 이제 분기별로 계속 가서 배워가지고 이제 블루벨트까지 아마 땄을 거예요. 그 다음에 킥복싱도 그 킥복싱 캠프에 가서 계속 킥복싱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솔직히 조금 아쉬운 점은 그렇게 하시는데 이제 아마 막 홍보를 안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실은 크라브마가 지도자분들은 크라브마가의 무술의 특성상 본인이 뭐 킥복싱 선수 출신이나 킥복싱 오랜 지도자 경력이 아니라면 본인이 따로 킥복싱을 다녀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는 제가 시간을 내서 복싱 체육관을 간단 말이에요. 저도 예전에 뭐 아예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실제로 또 감을 잡고 몸속에 기억시키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제가 시간 내서 제 돈 들여서 복싱 체육관 가서 거기 코치님한테 복싱도 배우고 또 주짓수도 배우고 하거든요. 그걸 부끄러워하면 안 돼요. 무술 지도자들은. 내가 지금 현재 부족하고 내가 제자들에게 보완해서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분들은 본인이 계속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김명하 대표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제 해외 캠프 위주로만 이제 단기 집체식으로 킥복싱도 이제 한국에서 계속 어떤 선생을 모시고 계속 배우는 형태가 아니라 뭐 그런 이제 그 현지 쪽에 가서 이제 그 킥복싱 캠프가 있거든요. 20일 뭐 30일 코스 뭐 이런 10일 코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낫잖아요. 그리고 모르죠. 그리고 이제 그 마케팅에서 그런 부분만 보여지는 거고, 본인이 이제 한국에 또 킥복싱 체육관이나 이런 데 계속 꾸준히 다니고 있는지는 모르는 거고, 그분이 이제 본인이 얘기는 안 하는 이상. 근데 어쨌든 드러나 있는 것만 봤을 때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런 보완해서 제자들에게 좀 더 이렇게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특전사 출신임에도 그거를 어필하지 않아요. 절대 광고로 활용하지도 않고. 왜? 그거는 아니거든요, 솔직히. 군인이 나와서 총기를 제외한 부분에서 무슨 살상병기다, 전 절대 인정 안 하고, 그거는 특수부대원들이 스스로 하는 얘기예요. 그거는 교육체계가 그렇게 안 잡혀 있어요. 종합격투기 아마추어 선수보다 못해요. 본인이 예전에 그런 운동을 한 게 아니라면. 예전에 뭐 예를 들면 뭐 킥복싱 이제 뭐 아마추어 챔피언까지 하고 특전사 들어갔다면 그건 개념이 다르지만, 그냥 아예 그런 그 무술 경력이 없으면서 그냥 특전사만 나왔다고 해서 이제 총기를 제외한 부분까지도 무슨 뭐 살상병기일 수가 없어요. 그거는 지금 교육 체계상. 그거는 그분들 얘기고. 근데 어쨌든 본인이 그걸 담백하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홍보 마케팅에 얘기 안 하고, 크라브마가 경력도 완전히 다 오픈해가지고 지금 현재 본인이 무슨 벨트고 어디까지 본인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디까지 가르쳐 줄 수 있는지도 딱 명확하게 담백하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스파링 부분도 있죠. 그라운드 타격 부분도 본인이 꾸준히 본인이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이제 가서 캠프에 가서 배우고 훈련하고, 그걸 이제 스파링 노하우들을 이제 또 본인 크라브마가 가르치면서 또 하려고 하고. 저는 사실은 집체 교육을 통해서 지도자 된 분들에 대해서 이제 단일 무술 경력이 없는데 집체 교육을 통해서 무술 지도자가 된 분들을 별로 안 좋아요, 솔직히. 그거는 솔직히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저는 대한검도의 검도, 죽도검도잖아요. 죽도로 서로 이렇게 스파링을 하는 건데 20년 가까이 해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까지 제가 아는 선은 있지만 저보다 워낙 능력치 뛰어나고 괴물 같은 분들 워낙 많이 알고, 제가 또 잘하지도 못했고 20년을 했어도, 그것도 제가 이제 제 7단 선생님 한 분만 모시고 그 선생님만 계속 배웠어요. 계속 스파링 좀 터지는 거죠, 20년 동안. 근데도 제가 감이 잘 안 오는데, 뭐 이스라엘이든 뭐 필리핀 칼리든 뭐든 간에 한 달짜리 집체 교육 받고 와서 지도자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부정적이에요. 근데 전제 조건이 다르죠. 예를 들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원래 본인의 백그라운드가 뭐 이제 쿠도나 아니면 종합격투기 선수 출신이고, 아니면 또는 뭐 킥복싱이나 복싱이 이제 뭐 10년에서 15년 차 지도자로 활동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크라브마가나 칼리를 이렇게 집체 교육을 통해서 이제 기술체계를 습득하고 제자들을 가르칠 때는 그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아예 무술 경력이 없어.
뭐 특전사를 나왔다 해도 뭐 특공 무술 몇 단 이거 그거 스파링 중심 아니잖아요. 합을 맞춘 형태잖아요. 맞죠? 그런 것만 내세워 가지고는 뭐 크라브마가 단기 집체를 해 가지고 크라브마가를 뭐 엄청나게 잘 가르친다. 이거는 제가 볼 땐 좀 아닌 것 같아요. 예, 스파링 부분에서 스파링은 시합 스포츠고 실전에서는 스파링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헛소리예요. 제가 그랬죠. 상대방 눈 찌르려면 내가 그냥 잽을 얼굴 갖다 댈 줄 알아야 된다고. 눈 찌르는 게 더 힘들다니까요. 눈이 더 타겟이 작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이 급소 부분은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 찌르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내가 잽으로 한 대 매기는 것보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뭐 스포츠 룰이든지 간에 스파링 기본적인 능력치가 안 돼 있으면 뭐 눈을 찌르든 헤딩을 하든 뭐 고환을 차는 거 이건 아예 안 된다니까요. 준비된 상대한테. 예.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아예 개념도 모르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는 여기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기 결론 얘기하면. 그래서 여기 김명하 대표님이 계시는 다른 데도 다 훌륭한 데 많겠죠. 근데 다른 데는 제가 잘 모르고, 이 김명하 대표님이 계시는 이 IKM의 이 크라브마가가 이 프로그램 아주 잘 짜임새 있게 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스파링 경험치에 대해서 중요도를 아시니까 본인의 부족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인지를 하고 계시니까 이제 그거를 본인이 계속 지도자로서 노력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이제 습득된 노하우들을 이제 크라브마가 하면서 중간중간에 계속 세미 스파링 형태를 넣어가지고 교육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딱 보니까. 보면 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뭐 복싱이나 킥복싱이나 쿠도나 뭐 이런 스파링 중심의 무술을 한 5년에서 7년 이상 하신 분들은 크라브마가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어디든 가도 다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무술 백그라운드는 무술은 경험이 없는데 뭐 어릴 때 태권도는 좀 했어요. 태권도 다 누구나 다 하잖아요. 태권도는 조금 하고 뭐 딴 걸 안 했는데 이제 업무 특성상 여러 가지 돌발 변수에 계속 접해져야 되는 분들은 크라브마가 너무 좋은데, 이때는 김명하 대표님이 계시는 이 IKMF 여기 가서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여기가 서울이더라고요. 아직 지부가 원활하게 안 생긴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왜냐하면 강사 코스도 본인처럼 아주 엄격한 개념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좀 시간이 이제 걸리더라도 이제 그렇게 확장해 나가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오히려 신뢰감이 가는 거죠. 그죠? 뭐 나중에는 언젠간 생기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배우러 올 때는 제가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사실은 뭐 1대1 코칭이나 소그룹 코칭으로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그분들 니즈에 맞게끔 이제 무기술, 그 다음에 이제 맨손 대처 훈련 프로그램을 짜서 단기 집체식으로 가르쳐 드려요. 근데 그렇게 문의 오시는 분들이 딱 두 종류예요. 이제 킥복싱이나 복싱이나 이런 걸 아주 오래 하신 거의 사범급들, 아니면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좀 위험 분쟁 지역에 자꾸 파견을 가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단기 집체식으로 저한테 와서 코칭을 받아도 효과는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는 예외적으로. 그죠? 근데 이제 아예 무술 경력이 없으면 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냥 집 근처에 가서 이제 복싱이든 킥복싱이든 뭐 칼리든 칼리 말고 유도나 주짓수를 하나를 꾸준히 하라고 해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나가더라도. 그리고 제 유튜브에 유료 멤버십 듣는 분들도, 제 유료 멤버십은 비싸거든요. 비싸요. 다른 유튜브 채널 유료 멤버십에 비하면 엄청 비싼 개념인데,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제가 오프라인에서 무료로 코칭해 드리는데, 근데 제가 유료 멤버십 듣는 분들한테도 유료 멤버십에 의존하지 말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유료 멤버십에서 오프라인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뭐 석 달에 한 번씩 와서 코칭 받는 건 기술 체계를 검증하고 공방의 이치를 실제로 이제 온라인상 할 수 없는 부분들 제가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고, 본인이 혼자서 이제 따로 이제 베이스가 되는 무술, 스파링 중심의 뭐 맨손 무술이나 주짓수나 유도나 킥복싱이나 복싱 같은 거 매일 조금씩이라도 좀 하라고 제가 권해드려요. 그래서 그렇게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여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예전부터 여기 응원하고 있었어요. IKMF 김명하 대표님 이쪽에. 나이는 저보다 한참 밑에 동생인 것 같은데 뭐 나이가 중요한 건 아니고, 어차피 뭐 저하고 개인 친분이 있는 건 아닌데, 근데 어쨌든 특전사 상사로 전역하시고 본인이 흥미있어하는 직업군으로 잘 찾아서 이렇게
멋지게 이제 사회적 책임 활동을 하시는 게 너무 멋진 것 같아요. 제가 본업 쪽에 이제 군 특수부대 이렇게 직업군인 오래 하신 분들 이제 진로 관련된 코칭을 하다 보면 되게 이제 이렇게 자기 진로를 못 참아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근데 이분은 참 잘 찾아서 정말 멋지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분의 솔직 담백함이 너무 좋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개발하는 지도자의 자세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이 가르치는 이쪽 단체는 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도 너무 좋겠죠. 근데 잘 모른다니까요. 근데 이분이 계신 적은 제가 그때 뭐 잠깐이라도 그렇게 컨택을 한 적이 있어서 제가 이제 계속 관심 있게 봤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크라브마가 일단 결론으로 얘기하면 너무 좋아요.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니까 제 이제 원래 지금 우리 자문위원 모시고 하는 그 위기 상황 대처 훈련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거는 무술 기법은 아니랬잖아요. 행동 수칙에 관한 훈련, 모의 훈련 프로그램 개발인데 노약자 대상으로 하는, 제가 이제 이걸 하면서 무술 기법을 아예 뺄 수는 없으니까 제가 연구 차원에서 다양한 걸 이제 많이 이제 연구해요. 이제 무술 지도자로서보다는 이제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로서.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신라 뭐 그다음에 이런 그런 거 있죠. 그쪽도 이제 요즘에 온라인 교육이 워낙 많이 활성화돼 있으니까 저는 제가 그걸 배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교육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 기술 체계를 분석하려고 하는 거니까 온라인 강의가 저는 좋거든요. 전체 과정을 다 볼 수 있는. 이제 크라우마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분 IKMA 이쪽 말고 또 전 세계 가장 큰 메이저 단체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쪽에 KMG인가? 그쪽에 이제 그 온라인 프로그램이 엄청 잘 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프랙티셔너에서 마스터 레벨까지 전부 다 영상이 다 오픈되어 있거든요. 상세하게. 저는 이제 그거를 쫙 다 보면서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 저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어떤 무술이든지 간에 어떤 훈련, 뭐 셀프 디펜스든지 간에 다 장단점은 있는데 크라브마가도 명확한 단점은 존재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근데 이 지도자가 어떤 역량을 가지고 어떠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단점을 상세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크라브마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적극 추천해요. 만약에 지금 김명하 대표님이 계시는 이런 크라브마가 형태라면 저는 제 딸아이나 제 아내도 여기 가서 훈련을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저는 물론 이제 제가 가르치려고 제가 지금 제가 이것저것 저도 하고 있지만 저는 제 딸아이나 아내도 여기 가서 한번 뭐 계속 꾸준히 해봐라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럴 정도로 저는 신뢰감이 가는 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크라우마가 지도자가 백그라운드 경험이, 그런 스파링 중심의 무술 경험이 아예 없다면, 그리고 자기가 그쪽으로 아예 그런 걸 보완하려고 시도조차 안 하는 사람이라면 저는 별로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기술 짜깁기 해서 그냥 이건 이거네요, 이건 이거네요 이렇게 하고 그냥 끝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안 좋아요. 그거는. 네. 그래서 그런 거라면 추천 안 해요. 그런 거라면 추천 안 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전제 조건이라면 크라우마가 너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제 단짝 친구가 무술 경력이 아주 많거든요. 그 의대 교수인데 이제 그 단짝 친구하고 아까 얘기했던 이제 그 마스터 레벨까지 다 오픈된 영상을 같이 이제 연구하면서 같이 훈련을 해요. 같이 만나서. 기술 체계도 분석해보고. 그 친구도 이제 검도 오래 하고, 이제 뭐, 칼리도 오래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 나름대로 이제 무술 체계를 정립하고 있는 의사예요. 닥터인데. 그래서 이제 저하고 같이 이제 교육 분석 목적에서 본인도 아이들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같이 연구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그 두 부류에 해당되는 분들이라면 크라브마가 적극 추천합니다. 이상입니다.